삼성전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의구심이 제기되진 않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서치 본부에서 77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휴대폰 IT 부품 산업에 대한.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6월달에 나와 있는 건데 많은 업체들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PI 뭐 첨단소재 쭉 BH 뭐 이렇게 쭉 형성을 해놨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25만 원의 목표 주가에 17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주가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해 놓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업황 그리고 현재 삼성전기의 실적, 앞으로의 실적권, 성장성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중화권 쪽에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 업황 관련된 보고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6월 8일의 기준과 또 지금의 기준이 업황이 조금씩은 많이 바뀌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예상해 놓은 범위를 아주 크게 벗어나거나 하진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다운받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차분차분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전기에 대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컨센서스 놓고 볼 건데 이 컨센서스가 최근에 전체 그 흐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고 있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그 PER이 업종과 종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업종과 종목마다 PER의 규모가 뭐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5배, 6배 지금 말 같지도 않은 PER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는 그거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한 고평가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놓고 보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대적으로 이 그 삼성전기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주가 변동이 나와줄 때 어느 정도 PER, PBR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느냐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17년 이후에 흐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17년 이후에 지금 요 초록색 뭐 맨 밑에 있는 게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다음 다른 색깔 뭐 오렌지색 뭐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 라인에 여기 요 자리에 놓여져 있잖아요. 가장 하단부에 수정 주가를 형성해 놓은 거고 요 자리가 이제 10배 수준인데 지금 10배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PB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12배 수준의 기준인데 그 정도 그리고 1.148배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밴드의 최하단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역대적으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던 펀더멘탈적인 요인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바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DB하이텍에 대한 보고서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증해야 되고 조금 더 보편 타당한 그 해석 부분을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기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의 연간 실적의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전에 정점 찍은 것 그다음에 그거나 요 가격이나 3개월 전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죠? 요 영업이익이 1조 6,700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2, 3개월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급격히 뭐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전망도 야 경기가 둔화되면 얘도 둔화되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한 기준점에서 주가의 반영은 충분히 반영됐다. 이 정도 수준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반영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지난해에 하이닉스가 95,500원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하이닉스 기준에서 어떻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하이닉스 기준에 순이익이 9조 5천원까지 하향이 됐었잖아요. 9조 5천원까지. 근데 이번에 9만원이 깨질 때 뭘 놓고 봐야 되냐면 순이익이 그래서 시장의 영향이나 업황의 영향으로 깨져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예상치가 10조 7천억 수준. 그러니까 11조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11조 뭐 이탈되긴 했지만. 그러니 11조하고 지난해 95,000원 찍을 때 9조 5천억하고는 또 틀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미끄러졌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린 거고. 자, 그리고 아쉽지만 바이오로직스도 정리를 해놓습니다. 어차피 일동제약의 하한가에 심리적인 요인이 부담이 된다면 변동성 종목 다른 쪽도 볼 수 있으니까 신풍제약도 어차피 차익 실현한 부분 좀 버겁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가 2,500원이고요. 132,500원. 그 다음에 신규 편입자는 뭐 관망 필요 없고 목표주가 5만원인데 목표주가 생략을 하고 손절 범위 기준에서 일동제약의 하한가 부담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 차익 실현 한 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 축소 전량 매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할까요? 강보합 선에서 그래서 13만 5천원 전후 전량 매도. 이거 조금 이따가 영상 올려드리면 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하는 부분은 잘라서 전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서 거래 터지면 그때 다시 보시자고요. 괜히 계속 가져가서 그냥 장중에 거래 한번 터져줘 이거보다는 이제는 좀 냉정하게 가야 돼요. 시장을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계열 추이 설명을 드린 거고 컨센서스 전체적인 기준을 놓고 보시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위치냐면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지금 가격에서 보시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4천억을 넘기고 올해 기준에서 또다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도 1조를 넘기는 기준 업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 엄청난 실적 개선폭이 있는 거예요. PER, PBR이 지금 뭐 9배고 PBR이 1.58배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보다 높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높긴 합니다만 역대적으로 삼성전기의 성장성이나 모든 면을 감안해서 형성되어 온 주가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삼성전기의 지금의 주가를 하단부로 인식을 해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가 좀 수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조그만 뭐 실적 뉴스나 이런 거 가지고 변동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아요. 개장 초부터 누군가가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특정 창구 위주에서의 혹은 개장 초부터 전체적인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그럼 그것에 대한 명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소형사에서라도 보고서가 나와서 그게 이제 명분이 돼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점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의 기준, 그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개장 초부터 거래가 이게 적지 않아요.
실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게 되면 CS는 매수하는데 골드만은 팔겠다는 거야. 그럼 부딪히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자가 나 오늘 더 집행해야 돼 하고 매수 강도를 더 넣을 것인지, 아니면 매도세가 오늘 기회를 잡아서 나는 좀 물량을 덜어낼 거야 해서 물량이 터져 나올 것인지, 요 힘겨루기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비이성적인 종목군들의 변동성 크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오늘 딱 집어서 이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거래대금이 최상위 1,000억 이상 터져서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5MA, 20MA 거래량은 아마 넘길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5MA, 20MA가 50만 주뿐이 안 돼요. 평균 거래량이. 그것을 넘길 때 우리는 뭐라고 잡습니까? 그것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표현합니다.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30%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10시가 되기 전인데 30만 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100만 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100만 주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다. 그 변동성의 크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거죠. 하루에 뭐 한 5%씩 움직여주는 거. 오늘은요. 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LG화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JP모건은 매수하는데 골드만삭스는 매도를 해요. 그냥 외국계만 기준을 잡아서. JP모건은 오늘 자금 집행을 좀 하고 싶어. 매수를 난 계속 할래. 개장 초부터 샀으니까 난 이거 뭐 오늘 한 20만 주 정도 사야 될 것 같아. 살래? 나는 그거는 벌써 자금 집행이 결제가 나 있어. 골드만삭스는 그래 나는 고마워. 오늘 뭐 차익 실현할래. 혹은 뭐 비중 줄여놓을래. 뭐 여러 가지. 그 매수 강도 매도 강도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지금 오늘은 어찌됐건 한투가 2만 주 정도의 매수이고 JP모건이 일단은 눈에 보여지는 거는 2만 2천 주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매수가 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골드만이 집어던져서 밑으로 때려 놓을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주가가 눌린다 해도 조금 전에 펀드멘털 본 것처럼 여기서 얘가 눌려도 지금 가격이면 저평가 인식이 잡힌다. 만약에 여기서 전망치가 더 하향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시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다. 그럼 거시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거다.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미칠 거 없다.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14만 4천 원 거래 수반되고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주력주의 공략 범위는 오늘 같은 날 매수를 들어가서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은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일부 좀 잘라낼 수 있는 거고 이번 구간에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움직여주면은 그럼 그 끝을 한번 봐보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거래가 다시 둔화돼요. 그러면 스스로 빼고 나오는 수준에서 빼고 나와서 다른 주력으로 움직이셔도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매매 사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LG전자도 있고 다 있는데 하이닉스의 매수 사인이 아직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전기에 집중을 해드리는 거는 거래가 그 중에서 가장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하이닉스의 10만 1,500원의 매수 잔량이 쌓인 매수 문자를 내보냅니다 했는데 요거 이제 매수 문자를 저기에서만 내보낼 거예요. 그 VIP방 이상에서만 변동성이 뭐 15% 3% 미만일 때에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방 가격 메릿으로 보면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 왜 주력주니까 외부에서 보실 때 그래 하이닉스 오늘도 매수세인 나오는구나 주력 나는 계속 유지하면 되는구나 뭐 변동이 별로 없네 뭐 그냥 그 가격에서 움직이네 이왕이면 플러스 나와주면 좋겠네 요 정도. 에코프로도 조금 아쉽네. 89,000원 수준에서 추가 편입 신규 편입자에 대한 추가 편입 부분 문자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흐름은 오늘 기준에서 5%대 변동성까지 볼 수 있다. 그래봐야 1.5%. 그리고 신규 편입자가 아닌 이상 전거래일 대비해서 기준을 보자. 그러면 이걸 더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옆집에서 그러는데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기술적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 그랬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가 이제 뭐 6월 24일 간헐적으로 나갔죠. 바닥권 기준에서 여기서는 이거는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도 과하게 조정받은 위치라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과도합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도 편입의 기준으로 방송에 계속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작정 계속 갖고 나가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신풍제약 80% 빠져 있는데 계속 갖고 나서 어느 날 반등 나오면 내가 대박 냈다고 뻥쳐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시장 그 지수 등락률까지 감안해서의 기준입니다. 그럼 어차피 뭐 빚내서 뭐 일부 대출 받아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뭐 이 돈이 내일 당장 없으면 안 될 돈으로 매매해서 손실 나면 큰일 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시죠. 그럼 자산의 포트폴리오라고 기준을 잡으시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기준 범위에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털부터 먼저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지금 7월 5일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7월 1일, 6월 말 7월 1일 뭐 이때가 최저점이에요. IT는 그때가 이제 7.87배 PER이 형성돼 있었고 1.43. 그래서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종목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거 시각 꼭 바꿔야 돼요. 지수 따로 보고 업종 따로 보고 종목을 따로 보고 다 따로 온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이런 종목이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삼성전기가 돌려지니까 지수가 올라온 거죠. 지수라는 건 별거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의 기준이에요. 그걸 산순평균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800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다시 2000조 되네. 한번 일단 보고 들어갑시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진짜 이거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 거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근데 그 규모면을 알잖아. 1800억에서 이거 올라왔으니까 순간 계산이 한 저는 10% 올랐다 착각을 한 거고, 2300에서부터 그럼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고 치면 얼마야? 4, 5% 올라온 거죠. 1800에서 4, 5% 올라온 거예요, 지금. 1880조. 이 1880조에서 전체 종목군들의 기준을 나눠줬더니 지수가 2399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 전체 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를 나눠줬더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전기전자업종 36%대 전기전자업종에 주가가 올라가야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2400포인트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지금 PER, PBR 잘라서 시계열, 컨센서스 시계열하고 밴드 하단 부분 그 내용들을 같이 다 올려드릴 텐데, 그거 보시고 나서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더 깨져서 6월 9일 기준에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이면 뭐해? 더 깨진 거를. 그리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뭐 급하게 준이라고 그랬다고 치고 빼야 돼요. 아침 방송이라서 저녁에 녹화하고 아침에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원본이 이거고요. 그리고 원본 뭐 굳이 필요 없어요. 요 옆에 저게 없구나. 날짜가 똑같은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6월 8일 기준 어찌됐건 여기 있으니까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차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요게 이제 공정공시에 추진 중이나 뭐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 거고. 그리고 월봉에서도 6월 8일이면은 뭐 그 밑에까지 계속 깨져 내려왔었죠 뭐. 그래서 일단은 월봉이나 주봉이나 전부 새롭게 다 그려드릴게요. 지금 삼성전기의 최저점 기준이 어찌됐건 7월 첫 번째 날짜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뭐 6월 27일에 일주월봉이 있고 6월 27일에 일봉이 있고, 그런데 한번 보시죠. 뭐 일봉 기준에서 6월 27일 날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참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흐름까지 주가 밀려 내려왔는데, 하이닉스도 땡큐하게도 강세로 싹 돌려놨어요. 저점 편입을 잡으셨다면 잘 하신 거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설프게 잡아드렸나요? 하여간에 정리 기준을 좀 아쉽지만 설정을 하시고, 또 신풍제약 어디 갔습니까? 신풍제약
마이너스로 결국은 반전이 됐네요. 일단은 손 안 댑니다. 주가 차트에서 이제 삼성전기 쪽을 놓고 보시면 일본 기준에 이제 그 당시 이 5월 31일부터로 기준을 잡아서 잘라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5월 31일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6월 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깨져 내려가고 시장의 영향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등락률 변동률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연동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쭉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꼭 2천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체 이제 6월달에 국내 증시가 6월달에 많이 무너져 내린 거니까 6월달 기준으로 볼게요. 앞전 이제 그 차트는 5월 3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5월 31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가지의 기준이 설정이 되죠. 거래량의 기준에 100만 주의 기준과 이렇게 50만 주의 기준. 50만 주 기준 뭐야? 5MA, 20MA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50만 주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추세 추이 범위가 매수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그 기준에서 하락 흐름이 나왔었던 요 하락 갭을 메꾸고 있습니다. 흔히들 뭐라 그래요? 아 여기 뭐 매물벽이 쌓여서 아우 진짜 얘가 뭐 유통 물량이 뭐 소형 잡주처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죠. 외국인 기관 개인들 다 대주주까지 다 합산해서 보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요 그 개파락 나왔던 부분에 요 라인을 일단 뚫어줄 때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종가가 만약 밀려버리면 이 갭에 대한 물량 소진 때문에 뭐 쭉 뻗어 올라가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그 꼬리 빼고 몸통의 기준에 매물벽이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의미 있어요? 대형주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사실은. 저기 무슨 매물이 있겠어 저기서 시장 깨져갖고 그냥 동반적으로 밀린 것뿐이지 거래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매물 공방 매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기준에 이왕이면 100만 주 단위의 거래까지 수반되어 주면 그런 고점을 계속 넘겨서 말 그대로 뭐 15만 원 선 훌쩍 넘기죠. 여기서 매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 찾지 마세요. 15만 원에 부딪히겠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삼성전기의 기준, 대형주의 기준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동향, 또 글로벌 경기 동향에 대한 전망, 또 업황, 또 실적,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이왕이면 외국 기관들의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 왜? 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처럼 50%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급 범위도 사실은 상당 부분을 영향을 줍니다. 일단 어쨌든 요 자락에서 놓고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어때요? 월등한 강세를 가져간다. 월등한 단기 구간에서 나는 고점에 샀어요 이런 거 말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캔들이 예를 들어서 상승일 때 확인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중립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변형 뭐 샛별형의 기준이 되는데 거래량이 제한적이야. 거래량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다음번 거래량이 터져주고 좀 추세가 나오면 좋을 텐데 결국은 또 그러지 못하고 횡보 눌림포.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어떤 패턴은 일봉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가 뛰어나다. 추세 범위의 이동평균선의 추세 범위도 뛰어나고 이 거래량 부분도 뛰어나고, 그죠? 거래량 부분도 오늘의 기준에. 그래서 오늘 뭐 이왕이면 15만 원까지 그냥 확 치고 올라라. 뭐 얘는 왜 못 움직여?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이제 보도 자료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삼성전기가 강세를 띠는데 얘의 강세는 갑자기 막 뜬금없이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 강세가 뭐 갑자기 무슨 뭐 엄청난 뭐 뉴스가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평가 상태다. 뭐 이런 내용 위주죠. 그리고 수급 논리에서의 흐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논리에서의 흐름.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의 흐름을 놓고 본 거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잘 보시면은 이제 뭐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실 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기준에 그런 건 이제 주봉 일봉 보시면 되는 거고, 거래 대금이 또 차별화가 됩니다.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일단 주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에도 올해 들어서 뭐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26.88%. 그럼 시장이 지금 얼마 밀려 내려갔냐면, 뭐 꼭 시장을 여러분들께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빠졌으니까 얘도 빠져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깨져 내려가서 지금 2,400이란 말이에요. 600포인트. 20%입니다. 시장이 20% 밀려 있을 때 삼성전기도 아니 시장보다 강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앞전에 시장보다 이제 뭐 강했던 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변동률이 시장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거죠. 변동률이. 상승률도 결국은 더 커요. 그냥 소형 잡주의 변동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보시면은 그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황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통신료가 안 나가지는 않죠. 전기료가 안 나가지는 않죠.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 종목군들이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시장이.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향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 더 빠지는 종목이 있고 덜 빠지는 종목이 있고 아예 연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종목군을 평균치를 낸 게 지수죠. 그죠? 돌려질 때도 덜 빠진 애는 안 올라가 얘는. 그게 이제 유틸리티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근 들어서 얘기할 때 정신 나간 친구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토마토에. 와, 난 깜짝 놀랐다니까. 유튜브 우연찮게 봤다가 며칠 전에 무슨 뭐 쌍욕을 하면서 와 반말 찍찍해 가면서 쌍욕하면서 그렇지 이제 그 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괜찮은데 그래요. 희한하게. 어찌됐든 기아라는 우리 그 주력주 기아가 이런 식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시장 돌릴 때는 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거의 뭐 강세 기준이죠. 그러니까 시장 돌릴 때는 기아는 하락을 할 거라는 거야. 혹은 못 오른다 이거야. 그거는 유틸리티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이 삼성전기의 이제 주봉을 좀 먼 걸음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본격적인 그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타트예요. 2300 이탈됐다 2400 이제 넘어오니까 의구심이 많고 다들 더 올라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전체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야. 시장은 원체 강하게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땡길 거다. 그렇게 해서 갈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OMA 20MA를 넘기고 그리고 강세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하이닉스 기준에 지난해 제가 뭐 확인은 솔직히 안 해봤는데 지난해 10월 이후에 50% 반등 나올 때 거래량 어때요? OMA 20MA 거래량을 다 넘기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죠. 뭐 중간에 잠시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정점의 인식들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장악형이 뜨고 거래가 수반되고 잠시 주춤거릴 때 캔들 크게 좀 작아지고 이번 주는 어때요? OMA 20MA 일단 부딪히고 넘기겠죠. 그리고 더 그게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진짜 뭐 속단 표현으로 거품 물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장대 항목이 나올 때마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믿어줍시다라고 실패가 되더라도 결국은 거래 줄면서 실패가 됐죠. 거래가 줄면서 실패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날은 이제 좀 패닉인 거, 짜증스러운 거. 앞전 저점까지 확 밀릴 때 시장이 그렇게까지 밀린 게 아닌데 그 이후의 흐름이
무너진 거는 삼성전기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주력주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문제냐 아니면 시장의 영향이냐.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문제냐 아니면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문제냐. 삼성전기의 자체적인 문제냐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일부 소수 의견이 부정적인 내용이냐. 비덴트의 흐름, 신풍제약의 흐름은 시장 상관없이 지들 자체적인 흐름이잖아요. 이슈만 가지고. 여기는 실적을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지금 어찌 보면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요 라인을 인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형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 라인에서 빨간색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중립으로 놓고 보는데 상승장악 확인형을 중립으로 보는 거죠. 거래가 안 실렸으니까 아쉽다.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라고. 그리고 이번 주의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아있는데 목요일날 지금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까지 OMA 20매매를 부딪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요걸 확실히 놓고 보자. 요거를. 그러면 얘 살아나는 거구나. 얘만 따로 못 살아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IT가 전체 가야 돼요. 걔가 가면 지수가 가는 거고 지수가 가면 당연히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탄력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 영선 돌파까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뭐 여기서 뭐 추세가 돌았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갖고 있으니 얼마든지 시장만 안정화가 되면 이런 종목은 수익이 발생된다. 그게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넘길 것이냐. 시장 4% 돌려있을 때 얘 16% 돌려놨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20% 밀릴 때 28% 밀렸다고 치면 바닥에서는 4% 돌릴 때 16% 돌려놓은 거예요. 펀더멘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 되면 뭐 이슈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지. 뭐 일동제약처럼 단기적인 따블이 날 수도 있죠.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결론적으로 모든 거는 좀 내 자산,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거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뭐 하나하나를 뭐 조목조목 따지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 요 위치에서의 흐름에 월봉 기준에서는 어디서부터 당겨서 놓고 보는 게 옳을까요? 21년 기준으로 잡을까요? 34% 말도 안 되는 조정률. 지금 시장은 35% 빠졌네요. 시장은 얼마 빠졌죠? 최고점 대비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와서 27%, 28% 수준일 거예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등락률의 기준이 전혀 못 오르고 흐름이 연출되는 게 아니고 뭐 짧은 구간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잡는다 그랬잖아요. 15년도 기준 잡았을 때 흐름에서는 삼성전기가 전체 시장 대비해서 주도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세. 27.74% 하락에 얘는 34%예요. 35%. 그러면은 8% 정도 더 밀려 있어요. 수치상 8%포인트. 적지 않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돌릴 때에도 시장 지금 우리나라 4, 5% 돌렸죠. 4, 5% 바닥에서 얼마 돌렸죠? 어제 야간 교육할 때 보니까 4%대 5%, 4%대였는데 5% 오늘까지 해서 5% 그죠? 바닥 대비. 그에 반해서 16%를 들어 올립니다. 이제부터 더 본격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의 위치는 뭘로 따져도 땡큐 행복한 위치가 됩니다. 뭘로 따져도.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보시면 그 기준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땡큐하죠. 거래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고. 그러면 얘의 문제로 무너져 내렸네. 삼성전기의 문제로? 시장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록색이냐? 아이 빨간색이지. 무조건 이건 빨간색이지. 왜냐면 남은 거래일수에서 거래량이 월봉 기준에 5M에 20M은 분명히 부딪힙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잉태형이고 당연히 15만 원 넘겨야 돼요. 그러면 장악형이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해서 장악형입니다. 응?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종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응?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야, 뭐 일동제약이 이제 일본 뭐 신호욱인가요? 뭐 그 업체 뭐 승인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또 HLB가 베트남에서 승인이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쇠뇌가 돼버리면 안 돼. 우린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지 그 승인 여부에 대한 뭐 기대 요인을 갖고 가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잘라낼 땐 또 잘라내잖아요. 응? 그럼 내 종목의 삼성전기의 기준에 흐름이 과연 시장 그 상승률을 넘을 수 있을까의 기준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밴드 상단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PER, PBR의 수준이 14배, 예를 들면 14배 올라온다. 그럼 지금부터 주가 5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럼 7만 원, 21만 원대 요 라인까지. 응? 아, 여기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 시장을 지금 3,000포인트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3,000포인트를 봐요? 아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풀렸다며.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난 거지. 공급자가 오일 쇼크 때처럼 뭐 그냥 유가를 지네 마음대로 막 200불까지 올려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많아서 갔는데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래 경기는 계속 뭐 연착륙 될 거야. 그럼 지수는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린 것만큼의 오리온이 오늘 좀 눌려있지만 어제 오늘 2달 만에 분기 실적을 다 채웠다면서요. 당연하지. 상품 가격을 올렸는데 안 올리고 100일 수가 있나. 인건비 더 줘야 되고 원재료 비용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품 가격을 올려서의 실적 개선폭. 그거를 전가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전가 못하는 업종이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업종이 있고. 그럼 삼성전기는 어느 거예요? 가격을 전가하는 걸 떠나서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응? 아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 쪽이 둔화되고 그렇게 해서 예상치가 순이익이 1조를 훌쩍 넘기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얘가요 뭐가요 실적이요 그거는 겉만 핥는 거죠. 그냥 방송 원고나 쓰고 하려다 보니 내가 모르는데 거짓말은 해야 되겠고 우연찮게 뭐 보고서 하나 나온 거 보면 그거 그냥 잘라다가 내 거 그냥 출처도 안 밝히고 출처 밝힌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출처 밝혀도 그들이 얘기했잖아. 갖다 쓰지 말라고 우리 거 함부로. 근데 출처도 안 밝히고 또 출처 밝히대로 지네 맘대로 갖다 쓴단 말이야. 그럼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요인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응? 네,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기의 경우에 지금 뭐 일주 월봉까지 분봉은 의미가 없죠. 분봉은 의미가 없고 일주 월봉까지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10시예요. 이제 막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방안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빵님께서 삼성전기를 10만 원 평균 단가인가 그렇게 되시고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재편입하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기회가 얼마든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기회가 태민님이 정리가 다 되셨나 먼저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월봉 다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계좌에 이제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손실을 확정져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정을 시장 같은 종목은 확정을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SK바이오사이언스 확정을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015년부터 뭐 압박님이 이제 한 4년 되셨지만은 그 이전부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때부터로 따졌을 때 주가가 6만 원에서부터 어찌 됐건 100% 이상 시장은요 20% 시장 대비 5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주력 주임에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평단 맞춰 놓으신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원 기준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이제 뭐 20만 원 넘겼을 때 일부 뭐 차익 실현하신 부분들 지금 되돌아보면 꼬리 달리고 운봉이 그러면 윤정도도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게 옳죠. 근데 과연 얘를 정리해서 어떤 걸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저는 응? 어차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때 그 지금 시장이 뭐 고점 대비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CJ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존에 말씀드린 뭐 신풍제약 손절 치자마자 50% 올라가 버려. 손절 치자마자. 그래 두 명이 이탈했어요. 제가 볼 땐 그 두 분은 작년에 계좌 끝나버리는 거야. 왜? 손절 치자마자 50%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탈. 그럼 결국은요. 계속 신풍제약 매매하겠지. 지금까지 했겠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력은 주력으로 가져가서 과연 이 종목이 뭐 자녀에게 물려줄 그걸 가끔 저도 질문을 받는데 그건 제가 대답하기 힘들고 업황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지금의 산업의 기준에 지금의 종목의 실적의 흐름들이 뭐 실적 아무리 좋아봐야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OCI 우리도 갖고 있지만은 뭐 엄청난 저평가이지만 이제 막 수익이 확정이 된 거고 확인이 된 거지 그게 다시 정책이 이상하게 형성이 돼 버리면 그럼 뭐 신재생 에너지 다시 곤두박질 쳐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인 저평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HMM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손실도 받지만은 HMM도 그 부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피크에 달아있는 그 실적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이 무너져 있는데 돌릴 때 흐름이 실적이 여전히 긍정적이어서 더 가파르고 빠르게 시장 대비해서 주도력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 대비 1.5배에서 3배 수준 주도주들의 변동률은요 시장 대비 1.5배에서 3배 올라갈 때 기준에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가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 2015년 대비 삼성전자 마찬가지. 전기 부분은 이제 막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인데 15만 원의 매물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응? 뭐 그걸 뭐 얘네들을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그냥 심리적인 영향 그걸 받기 위해서고 뭐 예를 들면 이곳점이 무너지고 그러면 막 폭락이 나와야지. 그죠? 처음에 음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고점 무너질 때도. 여기가 음봉으로 딱 떨어져 내려면 막 깨져 내려가야지. 여기서 막 하한가 나와야지. 삼성전자 6만 원 무너지면 막 하한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뭐 수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에코프로를 추가적으로 뭐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의 매도가 어제처럼 있는 것 같은데 뭐 무리수는 둘 수는 없어요. 무리수는 둘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에게는 5%를 더 편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 그 같은 자락에서 계속 편입할 수는 없고요. 어제 89,000원 설정을 했으니까 오늘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 5% 추가 15% 그렇게 해서 단가만 88,000 뭐 800원이 저점인데 지금 800원 900원 공방이에요. 그래서 88,900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91,200원이니까 그에 맞게 더 밀렸을 때 무조건 편입하는 게 아니라 수급도 한번 고민해보고 추세도 고민해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VIP 방에만 먼저 올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시장이 당연히 3,000포인트 넘긴다라고 보고 주력은 어지간해서는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3,000포인트 넘길 때 기준이면 600포인트예요. 지금 대비. 그럼 얼마가 돼? 한 25%? 그러면 삼성전기는 그에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2배 정도 잡아주면 50% 기준.
농담하는 게 아니라 7만 원 정도의 기준이면 21만 원대 22만 원. 그러니까 시장이 3,300 안 가더라도 3,000이면은 벌써 얘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52주 고가 19만 9천 원까지도 올랐어요. 20만 원 바로 직전까지도. 그리고 그게 이제 밴드 PER 부분에서의 상단 부분으로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상단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최상단이 아니더라도 뭐 두 번째 줄이다. 그러면 20배 정도가 돼요. 두 번째 줄도 필요 없어. 세 번째 줄까지만 만등이 나온다. 추세가 강화된다. 세 번째 줄. 그게 16배. 지금은 9배예요. 그러니까 50%만 잡는 거야. 16배인데 50%만 잡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 보시면 목표 주가 25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27만 원 막. 직접 목표 주가 뭐 나오고 2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친구들이 분석하는 거를 더 믿으세요. 그럼 윤정도 분석 내용보다. 저기 완전한 펀더멘털적인 부분만.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 추후에 두고두고 들으시면 돼요. 추후에 두고두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 이런 종목군도 올릴 때 30분 이상 하여간에 되게 길게 녹화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놔요. 시간 됐다고 다 없애지 말고 나중에도 길게 설명된 거는 주가가 더 밀리든 많이 올라가든 계속 그거를 다시 들어보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기준을 잡고 대처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립니다.